안녕하세요. 허승용 회사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고요. 반대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부모님이 가진 자산을 잘 물려받아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예전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이 되었던 상속세에 대해서 아파트를 한 채라도 보유한 일반 가정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다 보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10억 원만 넘어도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10억 원을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도 세율은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될 만큼 세율이 높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 이 방법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납세 자금 대책으로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이 방법과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라고 하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되시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현금,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요. 여기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받게 되는 퇴직금, 그리고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입니다. 바로 이 보험금이 잘만 활용하면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데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만약 보험료를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상속인, 즉 자녀가 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자신의 월급으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을 해서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2억 4천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보험금 4억 원을 수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받게 되는 보험금 4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 4억 원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4억 원의 생명보험금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이 아닌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보험금의 수혜자가 자녀인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흔히 줄여서 계피수라고도 하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선 예에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아버님이 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자,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느냐 아니냐는 바로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 것과 같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 것과 같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가 자녀, 그리고 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자녀인 계약을 줄여서 자부자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 없이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 자산가분들이
활용하는 상속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없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가지고 다른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은 거의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부분 구성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 자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각도 쉽지 않아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상속세까지 납부하다 보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실제 몫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부자 계약 컨셉의 종신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한다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산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부자 계약의 컨셉은 부모 자식 간에만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부자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부모와 자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수익자도 아내가 된다면 추후 남편의 사망 시 아내가 받게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아내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고객분에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고객이신 남자 대표님과 대화하다가 고객분이 종신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남자 대표님, 그리고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여자의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편을 피보험자, 아내를 수익자로 한 형태로 종신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분인 아내분이 직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서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계약자를 배우자인 아내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요. 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보험료 납입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20년 납 계약 중 1년만 보험료가 불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꿔서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 있게 된 사례였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부자 계약을 통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랐다가 나중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게 바뀌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이때는 보험료 납입 비율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비율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가 일정하고 상환보험금이 4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대표님의 사례에서는 보험금 4억 원 중 20분의 1에 해당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불입한 보험료로 아내가 보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4억 원 중 20분의 19에 해당되는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탄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신보험을 이미 가입하셨는데 자부자 계약의 컨셉을 모르셨던 분이라면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납부 능력이 있으시다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자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보험금에 대해 무조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 비과세의 전제 조건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더라도 계약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로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자녀이지만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추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몇 달 전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책자에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어에서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두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에 따르면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는데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국세청에서 주의를 주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종신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탈세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 상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 계약을 활용한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세와 관련해서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은 물론 나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패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